선만 잘 꺼도 기술적 분석의 절반은 성공. 그 다이버전스가 얼마 동안 가다가 제대로 다이버전스가 작동하기 시작하느냐, 그 타이밍의 문제예요. 이 정상은 아니야. 이 버블이야. 근데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요 버블장일 때 화끈하거든. 아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나 차트가 수많이 연구하고 또 그런 분석에 대한 틀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술적인 분석이 안 먹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소장님은 전문 분야시기도 하고 항상 차트를 보실 때 또 놓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차트상 그래프로 나타나는 한국 증시의 모양새를 봤을 때는 좀 어떠신가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나 차화전에서 전자 쪽도 많이 올랐는데 반도체 같은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한국 증시에 대한 부분을 차트상에서 보시기에는 좀 괜찮은 그림이 보이시나요? 어쨌거나 뭐 작년까지, 작년 말까지의 코스피 우리 한번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코스피 보시죠. 저는 저보고 만약에 기술적 분석 책을 쓰라고 한다면 1장의 제목은 그겁니다. 선만 잘 꺼도 기술적 분석의 절반은 성공. 선은 뭐냐 하면은 딴 거 없습니다. 저점끼리 연결하는 것 또는 고점끼리 연결하는 것. 올라가는 중에는 저점끼리 연결하는 게 추세선입니다. 떨어지는 와중에는 고점끼리 연결하는 게. 근데 이게 묘하게 직선을 만듭니다. 하나의 선이 나와요. 우리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월간 차트 같은 경우는 딱 시작을 저기서부터 했습니다. 저점을 97년 외환위기 왔을 때 그 당시 저점.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장이 올라갔다가 그때가 97년 저점 이후에 저렇게 1000포인트 위에서 더블탑 칠 때가 바이코리아 열풍.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펀드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닷컴 버블 무너지면서 한번 밀리고 또 올라가고 일단 새로운 저점이 나오면 한번 쭉 꺼나 보면은 신기하게도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저선이 오니까 멈추고요. 작년 팬데믹 때도 저선에서 멈추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은 또 이 선을 갖다가 저점끼리 연결한 이 선을 갖다가 이렇게 평행하게 끌어올렸더니만 고점끼리도 이렇게 맞물리더라고요. 그게 88년, 89년 그 무렵 88 올림픽 전후에서 저 때가 이른바 정권사에서 정권사 다니면은 뭐 매달 보너스 나오던다 하던 그 시절입니다. 저 때 처음으로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한번 또 주식이 한번 미쳤을 때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다가 우르르 무너졌고 그 다음 가고 그 다음에 IMF 한번 두드려 맞고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이 평행하게 끄었던 이 고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었던 88년, 89년 그 무렵에 그 고점에서 평행해서 끄어 놓았더니만 이게 하필이면 금융위기 직전에 그 당시 펀드 열풍으로 막 치솟았던 그때 고점에 딱 형성이 되고 지난 또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 2017년 말 2018년 초 그때 고점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읽었다가 열어버렸다는 것이네요. 이렇다면 일단은 기술적으로 시장에 접근한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열었네. 그렇다면 더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열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조금 냉철해져 보자 생각하니까 야 이건 좀 과하다 싶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른바 무빙 에버리지 MA라고 표현하는 거기서 OMA 그거는 일간 차트상으로는 5일 주간 차트상 5주간 5, 20, 60, 120 이렇게 흔히 따지고 월가에서는 200일선 이런 걸 갖다 중시하죠. 왜 5일이냐? 월화수목금 일주일 20일은 그렇게 해서 한 달 60일은 1분기 그래서 120일은 반년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만 그래도 거기 발은 딛고 가거든요. 이 캔들이 그 최소한의 단기 이동평균선에 발은 딛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은 우리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얘들이 지금 발이 붕 떠버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여기 있는데 주가는 여기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 하락 추세인 와중에도 보통 5일
OMA 아래에서 막 이렇게 이동평균선 전반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기죠. 아래쪽으로. 그래도 발이 아닌 머리는 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뭐 여기서도 나타납니다만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뭐 OMA 아래쪽으로 훅 떨어지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올해는 못 갑니다. 이른바 이격도가 너무 커진 거예요. 이동평균선과 시장 가격 간의 이격도가 너무 커졌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들이라면, 그리고 보수적인 분석가들이라면, 야, 이거는 나는 못 따라가겠다. 안 먹고 만다.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다. 더 갈 수는 있는데 나는 그거 안 먹고 만다라는 것이 이제 보수적인 접근이고, 야, 물 들어왔을 때 배져야지. 뭐 바람 불 때 연날려야지 하는 분들은 지금 안 하면 언제 할래? 뭐 그런 얘기죠. 여러 가지 그 차트에 대한 분석 중에 어떤 방향성을 판단하는 뭐 헤드 앤 숄더라든가 이런 것들 말고 방향성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지금 어떤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강도, 보통 이제 소장님께서 자주 보시는 RSI 같은 그런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코스피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은 RSI 그 강도상은 뭐 70을 넘지 않은, 그렇게 강도가 꽤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좀 더 코스피라든가 또 한국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주도주들의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예,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어지간한 HTS에 뭐 다 요즘 잘 돼 있으니까 책에서 공부하신 대로 다 꺼볼 수 있습니다. 뭐 기술적 보조 지표도 할 수 있고 선도 끌 수 있고 피보나치도 다 뭐 펼치면 나오고 말이죠. 너무 잘 돼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지표를 더 중시하느냐 하는 부분. 기본적으로 이제 선이 깨지거나 선이 돌파된다는 것은 굉장히 일단 중요하고요. 그것이 신규로 포지션을 갖다가 만드느냐 아니면은 손절이 되었건 차익 실현이 되었건 그걸로 털고 나오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패턴도 중요하고 뭐 파동도 살피기도 하고 합니다만, 저 보조지표 가운데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나왔습니다만 제일 전통적인 게 MACD나 추세를 갖다가 판단하는 MACD나 시장의 과열 정도를 갖다가 살피는 RSI죠. RSI만 하더라도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까 좀 이렇게 코스피 88년, 89년부터 이렇게 펼쳤던 이걸 보시면은 이 차트가 말이죠. 이거는 일간이든 데일리든 무슨 뭐 10분짜리 차트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자, 책에서는 RSI가 70, 조금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80 이상이면 과매수권이야. 뭐 30이나 20 아래면 이거는 과매도권이야. 과매수권에서는 털고 나오든지 매도 칠 준비하고, 과매도권에서는 매수 준비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우리 경험적으로 보시면은 85년, 86년부터 RSI는 과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3, 4년을 더 가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은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데일리 차트나 뭐 60분 뭐 이런 차트에서 RSI 과열인데 했다가 털고 나왔더니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더 가는 상황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나오는 얘기는 야, 이거 차트 믿을 거 못 되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많은 기술적 분석의 원칙이나 원리들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선의 중요성 다음으로 만약에 다른 기법들 중에 뭘 하나 찾으라면은, 그래서 세 가지를 꼽으라면 두 번째는 다이버전스입니다. 보조 지표들을 보면 있어서 다이버전스.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 기술적 보조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거나, 반대의 경우 하락하고 있는데 RSI나 MACD 저점끼리 보면은 야들은 올라가는 거. 이게 전형적인 다이버전스인데, 이것도 실전에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그 다이버전스가 얼마 동안 가다가 제대로 다이버전스가 작동하기 시작하느냐, 그 타이밍의 문제예요. 너무 일찍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이건 손절로 내몰릴 수도 있는 겁니다. 꽤나 오랜 기간에 걸친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짧게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굳이 꼽으라면 저는 피보나치 조정 비율입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은 거기에 뭐가 대단한 게 있어서라기보다도
그 당시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랄프 넬슨 엘리어트가 수작업으로 그 데이터들을 보니 뭔가 이런 경향이 있더라 하는 것 같다. 경험칙으로 집대성한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 이게 요즘 와서 더 잘 맞는 이유는 모두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올라가서 흔히 말하는 38.2%, 50%, 61.8%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38.2%쯤 왔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한번 사볼까 싶은 거예요. 다 아니까. 근데 그 38.2% 레벨이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한 50%올 때까지는 좀처럼 안 사는 겁니다. 그죠? 이제 61.8%쯤 오면은 어지간하면 61.8%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그쯤 가면은 야, 이게 장이 추세가 부러지는 건 아니야 라고 본다면 어차피 우상향이야. 자산시장의 가격이란 것은 61.8% 왔니? 이번 파동에 그렇다면 얼만큼 온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같이 들어오니까 단단한 바닥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인데요. 그렇다면 이 코스피 월간 차트에서 다이버전스가 확인되는 게 어디냐? 그때 90년 초반에 무너지기 전까지는 너무 오랜 다이버전스였어. 저 다이버전스 보고 들어갔던 세력들은 전부 요즘 인버스나 꽃버스처럼 고생하시는 분들처럼 그런 세월을 보냈을 것이고 그때는 인버스, 꽃버스 같은 상품도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저 무렵 말이에요. 2007년 저 무렵에는 RSI하고 월간 차트상에 보시면은 확연한 다이버전스가 보입니다. 주가 지수는 탁 치고 올라가는데 RSI 고점은 낮아지죠. 물론 과매수권 내에서.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확연하게 보입니다. 저 무렵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작년 말로 끝난 이 월간 차트상의 RSI 아직까지 과열이라 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살짝 70을 올라섰으나 지금 같은 분위기에 뭐 RSI 70 가지고는 뭐 잘하면 90도 갈 분위기인데 그러나 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때 2018년 어떻게 보면 세계 증시는 2018년 2월에 실질적으로 고점을 찍은 거예요. 모든 차트들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2018년 1월, 2월 그 무렵에 꺾입니다. 꺾이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에 걸쳐서 저금리 정책과 완화책, 무슨 뭐 이런 걸 경기 부양책, 돈으로 쭉 밀어왔던 경기 활성 시기가 10년 만에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꺾이기 시작한 게 2018년인데 그 이후에 약간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준하고 각을 세웠죠. 금리 빨리 제로금리 가고 양적 완화도 다시 해 했을 때 연준은 그때 2019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중립금리 한참 멀었어요. 이랬다가 10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까지 시장 박살나고 말이죠. 그랬던 상황에서 연준이 또 확 돌아서면서 우리 금리 팍팍팍 낮추고 FOMC 기다리지도 않고 뭐 두 번이나 아예 FOMC 정식 일정이 아닌 그 앞에 임시 FOMC를 두 번이나 열어갖고 50bp 낮추고 100bp 낮추고 그리고 우리 양적 완화는 아니지만 말은 not QE야. QE 아니야 이거 해놓고 나서 뭐 그거와 별 다를 바 없는 국채 사고 뭐 사고 막 하면서 돌려 세우다가 코로나 두드려 맞고 했던 것도 또 돈 플러스 이렇게 온 겁니다만 2018년 RSI 고점하고 지금 고점하고 본다면 이거는 명백한 다이버전스예요. 2018년 그 당시 고점보다 지금 이미 우리는 사상 최고치로 주가의 지수의 고점은 올라왔습니다만 RSI 고점은 낮아요. 지금이. 그렇다면 이거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뭐다? 이 다이버전스 상태가 이제 조정으로 내지는 추세 전환으로 접어들기까지 이 다이버전스 상태가 앞으로 며칠, 몇 주, 몇 달 더 이어질지의 관건이죠. 그 사이에 또 시세는 엄청나게 잘 분출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야, 다 온 거 아니야? 이 무렵. 마치 촛불이 초가 이렇게 다가 마지막에 꺼지기 직전에 보면 화르르 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다들 인식하세요. 마음 한구석. 이게 정상은 아니야. 이게 버블이야. 그런데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요 버블장일 때 화끈하거든.
3,000에서 3,300이면 10%입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뭘 해도 본전 남기기 어렵다는 게 제로금리 시대의 본질이에요. 그 와중에 잘만 하면은 몇 달 내에 10%가 나오는 거예요. 종목 따라서는 하루 만에 30%가 나오고 그냥 며칠 만에 따블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하에서 미치는 거죠. 그게 작년부터 얘기했던 FOMO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야, 이 좋은 시절에 나 혼자 이거 못 올라타는 거 아니야? 이 FOMO가 지금도 이어지는 거죠. 이 FOMO가 비트코인까지 가는 거죠. 심지어 기관들까지 이제 달라든 겁니다. 그런 상황이죠. 엄청난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